안녕하십니까. JTBC 저녁 뉴스입니다. 전북 버스운송조합이 교통카드 시스템 유지 보수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뒷돈을 받아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운송조합 측은 종합시스템 관리비로 받은 돈을 직원들을 위해 써왔다고 해명했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시내버스에 설치된 교통카드 시스템입니다. 전북 버스운송조합과 계약을 맺고 이 시스템을 설치한 업체는 또 다른 업체에게 매달 돈을 주고 유지보수를 맡겨왔습니다. 그런데 운송조합이 유지보수비 일부를 챙겨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유지보수를 맡은 업체는 5년 전 매월 받던 유지보수비 1,300만 원을 1,650만 원으로 올리는 과정에서 조합 측이 시스템 관리비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을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합 계좌로 넣지 말고 여직원 계좌로 넣어라. 입금자도 회사나 대표이사 명의로 넣지 마라. 제3자 명의로 넣어라.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 명의로 넣게 된 겁니다. 업체 측은 모두 2,700만 원을 건넸고 이 돈이 일부 간부들의 유흥비 등으로 사용됐다고 말합니다. 또 3년 전에는 돈 받는 걸 중단하더니 지난해 말부터 그동안 밀린 돈 3,200만 원을 다시 내놓으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조합 관계자는 돈을 받는 과정의 문제점을 인정했습니다. 두달 정식으로 가지고 전달했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좀 잘못된 것이. 하지만 대부분 직원들을 위해 사용됐고 이사회 의결을 통해 밀린 돈을 청구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직원들이 급여를 위해 급여가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한 것이죠.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로 해서. 업체 대표는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지 않을 경우 직접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군산이 배치 후보지로 거론되는 사드는 레이더에서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미 공군기지에서 발생하는 소음 때문에 큰 피해를 겪은 군산 주민들은 전자파 피해까지 입게 된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송창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산 미 공군기지 바로 옆에 있는 마을입니다. 기지에서 뜨고 내리는 전투기의 소음이 그대로 전해지는 곳입니다. 주민들은 소음 때문에 수십 년 동안 TV 한번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하소연합니다. 엄청 심하죠. 막 텔레비도 안 들리지, 귀도 멍하지. 연속극 같은 거 보려면 너무 시끄러워갖고 수치 안 들려. 요즘 주민들은 또 하나의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즉 사드의 배치 후보지로 군산 미 공군기지가 계속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주민들은 사드를 배치할 경우 레이더 등에서 유해한 전자파가 발생하고 냉각수 방출 등으로 환경오염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소식에 불안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음 피해에다가 그 가스에다가 또 여기 그 새만금 발전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도 중국하고 이제 위험 상태지. 그러니 누가 그걸 원하겠어요. 지금까지 큰 피해를 감수하고 살았지만 사드까지 배치되면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야 뭐 상관없어. 살맞이 살았으니 그런데 앞으로 젊은 애들 때문에 그러는 거지. 정부는 사드가 안전상에 큰 문제가 없다며 조만간 배치 지역을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군산 주민들의 불안감과 반발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현역 의원의 특권을 없애기 위해 1차 경선에서 높은 득표율을 얻지 못하면 결선 투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결선 투표로 갈 경우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현역 의원들이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 기자입니다. 국민의당은 현역 의원이 1차 투표에서 40%를 얻지 못하면 1위와 2위 후보끼리 결선 투표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역 의원의 특권을 더 줄이기로 했습니다. 현역 의원이 1차 투표에서 50%를 얻지 못하면 1위와 2위 후보끼리 결선 투표를 치릅니다. 결선 투표제 도입은 현역이 어쨌든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현역 프리미엄을 최소화하기 위한 하나의 경선 규정입니다. 결선 투표가 치러지면 현역 의원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현역 의원이 아닌 후보들이 서로 연대하면 결선 투표에서 막판 뒤집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이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정치 신인들의 경우 결선 투표에서 10%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변수입니다. 교체 지수가 높거나 복수의 경쟁자가 나선 지역에서는 현역의 물갈이 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건 현역원들이 불안 안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국민의 열려도 안 가려고 그러지. 웬만하면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총선에서는 처음 도입된 결선 투표제가 현역 의원들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현재까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사례가 1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기부행위 관련 5건, 인쇄물 위반 혐의 5건, 현수막 위반 3건,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 혐의 1건 등입니다. 선거구별로는 남원이 4건으로 가장 많고 정읍이 3건, 덕진 2건 등입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3명을 경고하고 1명을 수사 의뢰했다며 이 가운데 이 후보 예정자가 식사 모임에서 소개를 받은 뒤 모임을 주최한 사람이 식사 비용을 지불한 사례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외계층과 이들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장애인들을 찾아다니며 나눔을 실천하는 자원봉사자들을 김진영 기자가 만났습니다. 장애인 자립센터 한켠에 마련된 임시 미용실. 머리카락을 다듬는 봉사자들의 손길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덥수룩한 머리카락이 점차 단정해져가는 모습에 장애인의 얼굴엔 환한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마음이 굉장히 기쁘죠. 네, 엄마도 나도 어디 가서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기뻐요, 마음이. 아픈 데 계세요? 요즘 이가 소화가 잘 안 되고. 혈압을 재고 혈당도 확인하는 등 몸 상태를 꼼꼼히 관찰하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조언도 덧붙입니다. 거동이 쉽지 않은 장애인들에겐 조심스럽게 침을 놓습니다. 장애인들에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지만 자주 찾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앞섭니다. 다른 지역을 돌기 때문에 자주 못 오잖아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더 아쉬운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게. 식당에서는 식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소박한 식단이지만 장애인들의 건강을 생각해 정성껏 마련합니다. 장애인들은 봉사들의 따뜻한 이웃사랑에 고마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저 혼자 하는 것보다 봉사자님들이 오셔서 같이 이렇게 서로 대화하고 또 우리 장애인들 이렇게 섬길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으니까. 하는 일은 다르지만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만은 같은 봉사들이 있어 장애인들이 힘을 내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주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기간 중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49살 전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전 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달 전주지법에서 보호관찰 조건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지 2주 만인 지난 10일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입니다. 전 씨는 보호관찰 첫 신고를 위해 전주 보호관찰소에 출석했다가 필로폰 투약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부안경찰서는 전국의 종교시설을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37살 임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2달 동안 전북과 충남 등 전국을 돌며 교당 등 종교시설 20곳에서 모두 2천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입니다. 전북은 오늘 지난이 0.9도, 전주는 4.8도에 머물고 바람이 불어 추웠습니다. 동부 내륙에는 밤까지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 기온은 4도에서 7도가 예상됩니다. 내일도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기온은 더 떨어지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모레 낮부터 평년 기온을 되찾으면서 추위가 풀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상으로 JTB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